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 사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황제조사라는 뒷말을 남기면서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자존심, 석동현 변호사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보면은 이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건가, 자꾸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경심의 조사를 놓고 뭐 몸이 아프다 하면 조사 마치고, 또 15시간을 조사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조사 시간은 뭐 2시간 40분 정도에 그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검찰이 좀 수사를 말하자면 좀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약간 좀 여기에 이제 기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조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예. 지금 검찰은 지금 원래의 그 수사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윤석열 총장이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금 조사 대상인 그 조국 그 교수의 처에 지금 그 조사받는 어떤 그 태도가 말이죠, 굉장히 하여튼 여태 우리가 보지 못한, 여태 그 검찰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나름대로 검찰이 뭐를 조사하는지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하고 말이죠. 실제로 피의자가 뭐 조사를 받던 도중에 사실 아프다 하고 막 이렇게 몸을 찡그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에 김을 빼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사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왜? 더구나 주춤할 수 있겠네요. 누가 더구나 정경심의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이 지금 수사 초반인데 이 검찰이 뭐 자기에게 어떤 말에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또 어떤 행동에 실수가 있다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네. 변호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금 감안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서울지검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와서 지금 현재 서울지검 청사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서울 시내 전체 검찰청과 고등까지 대상이지만 결국 오늘 감사의 주 포인트는 서울지검, 그 중에서도 이 조국의 일가족의 수사가 될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국정감사를 이렇게 앞두고는 대개 어떤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는 부분 외에 조금은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네. 지금 지금 현재 수사 초반에 2번이나 불려가고도 지금 뭐 이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딸의 입시 부정 정도 밖에 지금 조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한 그 비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모펀드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팀은 그래, 너 한번 네 요령 부릴 때 한번 부려보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예. 요 국감 끝난 직후에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것이 어떤 그런 감정적 대응이라 보담도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어떤 그런 정신으로 이 문제를 저는 접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죠? 저는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훤하시겠네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검찰은 아주 여태 만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다고 하는 것이, 센 상대를 만난 것은 맞습니다. 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주위의 어떤 배경을 믿고 까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런저런
나를 건드리면 또 뭐 어떤 다른 연결되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잔머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 사항은 조만간 정경심에 대해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보는데, 영장 청구하는 그 범죄 사실에 아마 많은 양이 정리되어서 결국 검사는 그렇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놓고 구속영장이나 혹은 기소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조국 일가족 수사를 놓고 뭐 수사 사항, 진행 사항이 그전에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공보 절차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풀로 이렇게 릴리스가 되고 했었습니다만, 요번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나 또 여당, 소위 지금 집권 세력에서 굉장히 검찰의 그런 비사실 공표, 수사상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인권 문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게 뭐 검찰에서 최초 압수수색한 지는 지금 벌써 한 40여일이 지났고, 또 정경심을 불러서 2번이나 말이지, 무슨 또 그 앞에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또 2번에 걸쳐서 정경심을 소환 조사했는데 뭐가 결과물이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우선 그 시간 동안 실질적인 조사가 많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을 정경심이가 그렇게 이 꼼수를 써서 만들었고요. 또 지금 검찰로서는 그러한 수사 진행 사항을 이렇게 공보를 했다가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시비를 걸고 역공하는 상황에서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고 하는 것은 소위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수사 내용을 지금은 기자들한테 흘린다던가 뭐 이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 하면 뭐 수사 사항을 중계방송 한다고 한편으로 아주 야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봐라,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여느 사건처럼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조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그 다음 단계까지 갈 때 어떤 시간이 지금보다는 뭐 다소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일가족의 경우, 지금 저 정경심의 경우에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쪽은 또 노림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서초동 집회를 계속해서 검찰을 겁박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지금 남편이 장관이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예컨대 수사팀의 어떤 그런 개편이나 또 이 수사와 관련된 그런 지금 포토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이 국면 전환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처럼 그래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사실 제가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면서도 좀 하나 풀리지 않았던 거. 10월 3일에 정경심이 소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5일에 소환이 됐는데 그 중간에 10월 4일에는 입원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변호인들이 뭐 2004년에 다친 머리 때문에 뭐 어지러움이 있고 뭐 실명 얘기도 꺼내고요. 그런데 입원을 했다는 사람이 하루 만에 다시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일이 뒤에 있을까요? 일단 그쪽에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꼼수 쓰는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컨대, 제 경험을 통해서 추단컨대, 예를 들어서 10월 3일에 첫 소환은 어쨌든 수사팀으로서는 10월 7일 국감을 앞두고 어쨌든 조사는 시작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조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출석 일자, 출석 방식, 공개 소환이 아니고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 하니까 이 어떤 검찰청으로 들어오는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서울지검 청사에 보면 대개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경우에 현관을 통하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차장으로 바로 차를 타고 데려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울지검 청사에는 참 안 와보신 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금 방송의 중계차가 다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기자, 또 팬 기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거의 지금 주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가고 하는 그런 문제로 조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에서 뭐 아이 생일날 부르고 뭘 부르고 한다는 것이 마치 그런저런 조율 없이 마구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협의가 다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감 전에 이틀 정도는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10월 3일, 4일 날 하자. 그리고 5, 6일 주말은 쉬자. 아마 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날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했을 거거든요. 뭐 그렇겠죠. 정경심 조사를 입장에서는. 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3일, 4일 이렇게 조율해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한번 소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짱을 본다 그럽니까? 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들 부르고 해서 나름대로 또 작전 회의를 했고, 뭐 몸이 워낙에 어떤 그 몸에 지병이 예.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그 상황은 사전에 그 가만히 된 상황이지 3일, 4일 그 상관에 불시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4일날 건너뛰고 어쨌든 약속한 이틀은 해야 된다는 그 사항으로 5일날 나오면서 작전을 바꾸기를 전날 작성했던 그 조서 열람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아마 예. 조서 열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개 조사를 하면 이제 문답 내용을 아직까지 우리는 이 문답한 내용을 그대로 토션 안 빠뜨리고 녹취해서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문한 내용 또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됐느냐, 정리가 되었느냐, 내가 말한 취지,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또 다르고 다른 면이 그렇죠. 가끔은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의도 문제는. 그럼 그런 표현을 나름대로 검사가 조서로 이렇게 워딩을 정리한 그 내용을 보고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정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또 특별히 고칠 거 없으면 막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개 조서 분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경심의 경우에 참 약간 가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 조사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제 짐작에는 조서가 면수가 말입니다. 이 쪽수가 A4 용지로 된 조서 면수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저는 한 20페이지는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A4 20페이지. 예. 예. 그것도 빽빽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 줄이 끄어져 있는 조서니까. 예. 줄은 좀 요즘 참 안 끄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좀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빽빽한 그런 글자는 아닙니다. 간격도 어느 정도 있고 글자 그렇습니다. 크기도 어느 정도 큰. 혹시 우리 홍 부장님 조서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니 청정합니다. 남의 조서라도 예. 다른 남의 사람 조선 본 적 조서라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또 그러고 실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뻔한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조서를 적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유,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 부인인데. 그러니까 실제 조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전체 양적인 측면이나 조서 내용의 어떤 그 의미, 전체 문맥의 입장에서 사실은 검토해서 이거를 고쳐라 저걸 고쳐라 할 사항이 저는 한두 시간을 넘었을 게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러네요. 11시간 검토했다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아마 정경심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글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맞습니다. 우리 홍 부장 말씀대로 피조사자의 어떤 그런 지적인 역량에 따라서 다소간에 이 문서의 어떤 그 읽는 속도나 의미를 이해하는 속도, 또 어떤 분들은 이 단어 구사도 좀 사실은 그 배움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배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다소간에 상대적으로 말에 좀 조리성이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감정이 앞서다 보면 말이 막 두서가 없는 분들도 약간의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또
2시간 40분 조사했다는 것도 고분고분 순순하게 대답을 했으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이 저는 절반 이상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딸의 상장 위조 문제 또는 이 상장을 학교 원서 입학 원서 낼 때 제출했느냐. 예. 자기로서 좀 민감한 부분, 불이익한 부분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 시작 단계에서 수사관이 그런 사항을 고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한테 애매한 내용은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더구나 정경심의 경우에 그런 점에서 11시간 조사를 열람했다는 것은 앞서 왜 압수수색 할 때 11시간을 압수수색에 했다고 하는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11시간을 압수수색 했다니까 뭐 국무총리도 말이죠. 정말 이렇게 참 말을 그렇게 약간 좀 비틀어서 하기 좋아하는 우리 국무총리도 뭐 여성 2명이 있는 집에 11시간 압수수색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실제로 왜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린 시간 2-3시간 빼야죠. 그렇죠. 또 법원에 새로 영장을 받아라. 예. 이 앞에 영장은 이래가지고서는 뭐 안 된다, 모호하다. 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놓고 틀림없이 시비를 걸었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청구해서 받아오는 시간이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네. 그 시간이 토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대여섯 시간, 6-7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예. 봅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11시간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나갔던 수사관들이 그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한 2시간, 3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정경심 조국 쪽에서는 결국엔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연작전이라는 게 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지연작전도 있고, 나름대로 이를테면 검찰에서 자기를 이제 공격을 한다는 관점, 자기는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저쪽의 의도가 뭐고 또 방향이 뭐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복싱으로 치면 아웃복싱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음에도 네. 지금 이 조국의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즉 뭐 서초동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또 어떤 조국 수호 어쩌고 하는 이러한 자기들을 응원하는 이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점에 뭔가 좀 편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전체 전국도 지금 조국의 사태 문제를 놓고 사실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할 정도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정세의 어떤 자기들한테 나쁘지 않은 쪽으로 예. 반전되기를 좀 기다리는 야. 그런 의미. 근데 검사들이요. 네. 여론에 흔들리나요? 흔들린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다소간의 어떤 그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것이 단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 어떤 여론의 추이를 특히 신문의 논조, 예. 또 신문에서는 단순한 그런 분위기 외에도 사실은 수사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항 외에도 또 언론의 특정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직간접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수사의 향배가 조금씩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지금 배성범 서울지검장과 수사팀들이 나름대로 이제 의지에 충천해 있고, 물론 검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안팎으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견제하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동에 그 지금 몇만 명이 모여서 사실 일반인들이, 저는 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검찰 개혁도 검찰 이 업무의 이 구조와 이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뭐를 개혁하자는 것인지, 그러네요. 또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 문제 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의료 문제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그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많은 인파가 검찰청을 애워싸고 막 이렇게 일종의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참 막 이렇게 특정 검사들의 약간의 어떤 내부적으로 좀 들을 만한 내용도 있지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하는 검사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보니까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요. 이제 그게 장소는 외부라 할지라도 결국 내부장은 이제 내부의 그렇죠. 지적일 것이고, 예. 경찰청 이 국감장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밖에서 또 정치권에서 예. 청와대에서 예. 이런 식으로 오늘도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기교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압력. 약간의 압력, 예. 외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 상황에서는 조국 문제는 이제는 현재까지 이 상황에서는 저는 외통수 가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조국 씨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예. 문제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정경심 씨도 저는 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니까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키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조국 씨의 어떤 그런 에 대한 처리 문제는 뭐 수사에서부터 어떤 구속 여부의 결정이나 기소 여부의 결정은 다소 서로 연동돼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국 씨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할 정도의 혐의가 나온다고 하면, 특히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딸의 상장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국 씨가 몰랐다는 걸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소위 그 집안에서 벌어진 일, 더구나 조국 씨도 이렇게 감안하는 거 보면 비교적 또 가정적인 스타일이어서 예. 집안 일을 내몰라라 하는 스타일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죠. 지금 평상시- 현재 본인이 예. 취하는 스탠스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무런 인적 관계도 아닌데도 우리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고의성을 무리하게 묶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씨 부분은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 관계입니다. 뭐 그야말로 일심동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문제, 투자 이후에 그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가지를 치고 하는 문제, 그 딸의 상장 문제, 기타 입학 과정의 문제, 상장 문제, 장학금 문제 예. 등등, 또 인턴 증명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상황의 공유, 또 생각의 공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까? 예. 그렇지. 그 반대가 상식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도 기본적으로 이 형사건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를테면 내가 알았다는 사항을 검사 네가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정경심 씨와 조국 씨 간의 이 문제는 검사로서는 한 사람 것을 충분히 밝히면 조국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몰랐다는 것은 조국 씨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법정에서 오히려 반증을 해야 되는 성질이지, 그 모든 것을 속마음을 어떻게 헤쳐 보일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왜 서초동 촛불도 네. 이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반대로 또 10월 3일에 수백만 인파가 500만 인파가 모인 것도 검찰총장한테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근데 뭐 그 점도 맞습니다만 그걸 더 넘어서서 사실 서초동 집회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거지만 10월 3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는 정말 조국의 일개 장관 조국의 퇴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국 조국 사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광화문에 모인 300만 인파가 단순히 검찰청 윤석열 검사의 그 분발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절절한 발언, 정말 피 토하듯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모인 분들의 그 국민적 분노와 원성을 검사들도 알면 좀 더 옷깃을 여미고 검사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10월 9일 날 나오시나요? 10월 9일 날 또 나가야죠. 예. 그날도 아마 지금 전국에서 많이 다시 또 집결을 해서 목소리를 우리가 뜻을 모을 것이다.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저희들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단 검찰이 할 일은 어쨌든 조국 일가족의 어떤 범법 행위를 밝혀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것을 여느 피의자의 경우보다 더 꼼짝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어떤 무언가 그것은 바로 신의 한 수죠. 그 신의 한 수를 찾아낼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석동현 변호사님의 분석에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바랍니다. 조국을 끝까지 파헤치고 정경심 구속하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검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한 수 100만 이루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애국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9일에도 신의 한 수는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